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첫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평범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1년 동안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은 변화도 있었죠. 태풍처럼 그 일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잠잠해졌고요. 그 모든 난리의 중심에는 저의 손이 동서인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여지껏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유형의 사람이고 또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만큼 참 이상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 출신이에요. 저와 남편은 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입사 동기입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같은 부서로 입사를 했는데 남편은 도중에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부서가 달라졌어도 어쨌든 같은 회사긴 하고 동네도 비슷해서 출퇴근도 같이 했어요. 회사에서도 오며 가며 자주 만났었고요. 그러다가 정들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3년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편 식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한 식당에서 예비시댁 식구분들을 만나 첫 인사를 하기로 했고 남편과 제가 먼저 식당에 가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먼저 도착해서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전이니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었죠. 하여튼 저는 인사를 드렸고 형님은 웃으면서 바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훑어보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하면서 제 의자에 걸려있는 가방을 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짭 아니죠? 네? 아, 네. 우리 도련님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더니 확실히 대기업은 다르네. 능력 좋다, 저 비싼 걸. 초면부터 제 가방 얘기를 막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형님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뭐가 쓸데없어. 그냥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건데. 아주버님은 형님을 슬쩍 노려봤고 형님은 궁시렁거리며 입만 삐죽거리시더라고요. 아주 짧은 대화였음에도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가 어떤지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을 무시하고 잘 면박을 주는 듯 했고 형님은 아주버님 눈치를 잘 보는 것 같았죠.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면박을 주니 형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뚱하게 있으셨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많이 긴장되죠? 얼마나 긴장될까? 예비 시부모님 만나는 자리인데. 그죠? 그러시길래 저도 웃으며 그랬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긴장 안 돼요? 네. 센 척하지 말고 예비 시부모님 보는 자리인데 어떻게 긴장이 안 돼? 나는 예전에 첫 인사 드릴 때 엄청 긴장되던데. 나 좋게 봐주실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반대하면 어쩌나 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히 긴장은 안 됐어요. 물론 가족들 사이니 시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특별히 시부모님께 엄청 잘 보이고 싶고 예쁨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혼은 남편과 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구태여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혼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아, 잘 봐주시면 뭐 좋죠. 저도 그냥 가볍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장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이제 형님이잖아요.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요. 나도 이제 동서 생기는 건데 내가 나서서 챙겨주고 도와줘야지. 아,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아, 왜 자꾸 그래? 동서가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하겠어. 내가 그 마음 다 안다니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하면서 자꾸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작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도 뻘쭘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어쨌든 그때까진 마음 써주시는 게 고맙더라고요. 친절하고 착하신 분이구나,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잠시 후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오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죠. 차 막히고. 멀미는 안 하셨어요? 하면서 엄청 하이톤으로 어머님에게 달려가 팔짱부터 끼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런 형님의 모습이 익숙해 보이시고요. 20분 거리의 멀미는 저번에 멀미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멀미약도 사드렸는데 드셨어요? 20분 차 타고 오는데 무슨 멀미약이야. 아휴, 너도 참 유나는. 하면서도 애교 많고 곰살맞게 구는 형님을 어머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행동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차분하고 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활발하고 애교 많은 사람을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어머니, 예비 동서가 너무 긴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지 마라. 우리 시부모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 네, 제가 이제 형님이니까 동서 될 사람 많이 가르치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래야죠. 아,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많이 알려주고 하면 좋지. 어머님, 아버님, 뭐 드실래요? 치아 안 좋다고 하셨으니 좀 부드러운 거 드셔야겠죠? 갈비찜 이런 건 너무 질기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작 저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형님이 나서서 계속 얘기를 했고 저는 딱 인사만 드리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형님이 정말 말이 많으신 편이구나. 엄청 활발하시구나. 시부모님께 저렇게 친근하고 싹싹하게 하는구나 생각하면서요. 하여튼 그날은 제가 시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저는 몇 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형님이 내내 아버님, 어머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건 형님의 행동이 좀 과하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잘하고 친근하게 하는 건 좋은데 가만 지켜보니 형님은 좀 과하고 억지스러울 정도로 시부모님 비위 맞추고 절절 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마디로 좀 굽신거린다 싶은 느낌도 있었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었죠. 형님이 엄청 하이텐션이시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엄청 잘하고. 맞아. 형수님이 좀 그래.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형수님이랑 결혼 반대했다가 이젠 좋아하셔. 형수님이 그만큼 많이 노력하시니까. 처음에 결혼 반대하셨어? 왜? 알다시피 우리 형은 사업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그런데 형수가 솔직히 우리 부모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어. 왜? 형수님 친정도 많이 어려운 편이고 또 학벌이나 직업도 우리 부모님 성에는 좀 많이 못 미쳤거든. 이래저래.
그래서 초반엔 결혼 반대를 좀 했었어. 그리고 우리 형도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형수랑 헤어질 생각도 좀 있었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바로 헤어질 생각을 해? 뭐 형도 형수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건 아닌가 보지 뭐. 만약 형이 형수가 너무 좋았다면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밀어붙였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이야. 하여튼 그랬는데 그맘때 형수가 임신을 한 거야. 호주에 어학연수 간 조카 있다고 했지. 그때 생긴 거야. 임신해서 결국 결혼도 한 거고. 어쨌든 부모님이 처음엔 형수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형수가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노력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도 형수를 좋게 보게 됐고. 아, 그렇구나. 형님이 엄청 노력하셨네. 남편의 얘기를 듣고 형님이 왜 그렇게 저자세로 시부모님께 아양을 떠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고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했기에 더욱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사이가 그닥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도 잘 몰라. 언젠가부터 형수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형한테 나도 얘기했었지. 형수님한테 그러지 마라. 잘해드려라. 그런데 형이 남의 가정일에 신경 끄라고 오히려 나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렇구나. 아까도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 떠올랐고 형님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고군분투하는데도 정작 남편은 무시하고 면박이나 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좀 있었고 이제 동서지간이 되니 잘 지내봐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형님은 안쓰럽기는커녕 어마어마하게 못됐고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형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왔으니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친한 사이도 아닌데 또 미리 약속이 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저희 회사 근처에 찾아온 것도 놀랍고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좀 놀랐죠. 하지만 이미 오셨다고 하니 일단 나갔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결혼됐으니 내가 동서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어떤 얘기를요? 동서도 이제 권씨 집안 며느리 됐잖아. 네.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거든. 동서는 이제 결혼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여태까지 며느리 노릇 나 혼자 했는데 이제는 같이 해야지. 그러는 겁니다. 형님이 말하는 며느리 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가르쳐 줄 테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잘하고 시댁 행사 잘 참여하고 효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곧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알지? 음식 준비할 것도 꽤 되거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정말 잘 챙겨드렸었거든 여태까지. 그러니까 동서도 그날은 회사에 얘기하고 오전에 시댁 와. 음식 준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무슨 생신 준비를 하는데 연차까지 쓰고 와서 준비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무슨 준비를 하시길래 오전부터 가야 되나요? 음식 준비할 거 많으니까 이것저것 좀 하게. 그래도 생신상인데 신경 써야지. 원래는 나 혼자 했는데 이제 며느리 하나 더 들었으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 형님, 그냥 밖에서 먹으면 안 되나요? 맛있는 식당 많은데 굳이 집에서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제 말에 형님은 못 들을 거라도 들은 양 놀라시는 겁니다. 어머 동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님 생신인데 대충 밖에서 식사나 하자고?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바로 요령부터 피워? 그렇게 안 봤는데. 요령이 아니라 요즘은 맛있는 식당도 많은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나 싶어서요. 고생이라니,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서 생각하는 게 좀 그렇다.
라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저도 차분히 제 입장을 얘기했죠. 실은 어머님 생신이 월말인데 제 업무가 월말에는 정말 바쁘거든요. 야근은 기본에 어쩔 땐 주말 출근도 해야 될 정도로요. 그래서? 월말에 연차 쓰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연차를 써버리면 다른 팀원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 형님이 엄청 정색을 하는 겁니다. 동서, 내가 지금 식당에서 생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면전에 대고 식당에서 먹자고 하는 건 무슨 예의야? 내 말 무시해? 네? 아니 저는 사정상 연차 쓰는 게 좀 어려워서. 동서가 아무리 남들 알아주는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결혼했으면 며느리야. 첫 생일부터 핑계대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려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그렇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놈의 며느리 노릇이 뭐고 왜 다짜고짜 찾아와서 연차 쓰고 생일상 준비하자고 우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겠다. 형님도 생신상 차리는 것보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편이 덜 고생스럽고 낫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참나 어디 얘기해봐.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실걸? 어디서 결혼하자마자 요령 피울 생각부터 해. 어머님 눈밖에 나도 난 몰라.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어디 해봐 그래. 어머님이 엄청 불호령 하셔도 나는 모른다고. 내 책임 아니야?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려서 힘들게 생신상 안 차리고 식당에서 먹으면 본인도 편하지 않나요? 근데 왜 기를 쓰고 생신상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일단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이번 달 말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괜찮은 한정식 식당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 나도 모임 때 가봤는데 정갈하고 맛있더라. 그래, 거기서 하자. 아,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챙기는 거야? 아휴, 고맙다. 아, 아니에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형님이랑 생신상 준비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휴, 무슨 생신상. 됐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큰애가 매 생신상 해준다고 음식을 얼마나 만들어대는지. 나나 너네 아버님이나 많이 먹지도 않는구만. 엄청 해놔서 매년 나도 좀 부담스럽던 참이야. 기껏 나 생각해서 해준다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나도 그냥 밖에서 한 끼 하고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아. 어머님도 오히려 제 제안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형님께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한식당 괜찮다고 하시네요. 형님도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번 어머님 생신 때는 그 한식당 가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그런데 형님이 제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했다고? 네. 괜찮으실 리가 있어? 동서가 일이 힘드네 뺄 수가 없네 앓는 소리에서 어머님이 마지못해 그러라고 하신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런 얘긴 안 했는데. 나 참, 동서 그렇게 요령 피우는 거 아니야. 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당사자인 어머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난리인가요? 어쨌든 어머님 생신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형님이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고 그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은 음식이 짜고 달고 맛이 없다며 내내 투덜거리더라고요. 정작 시부모님은 잘 드시는데요. 어쨌든 식사를 했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 생신 용돈으로 50만 원을 드렸어요.
남편이 어머님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굳이 선물 안 사고 돈으로 드렸죠. 어머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용돈으로 드리는 것도 안 이꼽게 보더라고요. 형님은 화장품 세트 선물을 사가지고 왔고 어머님은 그것도 고맙다고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동서 볼수록 참 사람이 성의가 없다. 네? 첫 생신상 선물은 고사하고 꼴랑 돈 봉투 들고 오면 다야? 돈 잘 번다고 유세 떨어? 성의를 담아서 선물 준비해 오는 건 기본 아니야? 친정에서 그런 거 안 배웠어? 라면서 저희 친정 언급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갑자기 열받고 형님 대접해주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나 싶더라고요.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친정에서 그런 거 안 배웠냐니요. 어머님이 용돈이 더 좋다고 하셨다 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용돈을 더 좋아해. 정성 가득한 선물을 좋아하시는구만. 나 참, 동서, 며느리가 됐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좀 해.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야?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동서가 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알려주려고 그래. 저는 속으로 너나 잘해라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께 들었는데 형님이 선물이랍시고 매년 사주는 화장품 세트, 정작 어머님은 필요 없대요. 어머님은 원래 쓰던 기초 세트가 있기도 하고 굳이 필요 없다는데 형님이 매번 선물이랍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평소 잘 쓰시는 제품도 아니고 형님이 본인 구매 포인트 쌓으려고 꼭 사오는 게 있대요. 저한테는 성의 있는 선물이니 뭐니 했지만 정작 어머님은 쓰지도 않는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형님 몰래 다른 사람에게 준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형님 성의를 봐서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은 용돈 주는 게 더 좋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형님은 이상하게 저만 보면 가르치려 들고 갖은 유세와 갑질을 떨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형님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론 그 집안에서 형님의 서열이 꼴등이라 여기저기 눈치 보기 바쁜데 제가 본인 손아래 동서로 들어오니 제 서열이 꼴등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갑질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형님 생각이고 저는 굳이 시댁이라고 굽신거리거나 저자세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결혼했고 제가 왜 굽신거려야 되나요? 형님이 굽신거리고 싶으면 형님이나 그럴 것이지 왜 저한테까지 자기처럼 하기를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수시로 찾아가라, 연락 맨날 드려라 명령하질 않나. 정작 시부모님은 김치 사서 드시는데 갑자기 김장할 거니까 오라고 하질 않나. 아주 갖가지로 저한테 강요들을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앙심을 품은 건지 어머님에게 제 뒷담을 하고 이간질도 엄청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너 형님더러 며느리 노릇은 집에서 놀고 먹는 형님이나 하시라고 그랬었니? 네? 아니, 미양이가 서럽다고 울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서가 자기 무시하고 깔본다고 그러면서 며느리 노릇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형님이나 실컷 하시라 그랬다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제대로 와전시키고 부풀려서 전했더군요. 어머님, 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형님이 자꾸 저한테 퇴근하면 수시로 시댁 찾아가라, 일주일에 최소 3-4번은 시댁 가라, 안부 전화 맨날 드려라, 선물 보내라 그러시고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시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또 야근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회사 생활하느라 빠듯한데 그 와중에 형님처럼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물론 그렇지. 우리도 너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자꾸 며느리 노릇 똑바로 안 하냐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얘기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으니 충분히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고 신경도 쓰고 싶다. 하지만 형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옳고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또 만날 때는 행복한 얼굴로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님은 형님 방식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한 건가요? 저는 그냥 가감없이 솔직히 다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필요 이상으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하고 굽신거린다고 저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좀 이성적이신 분이라 그런지 제 얘기 듣고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사실 나도 미양이가 너무 수시로 찾아오고 연락도 많이 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좀 있긴 해. 그래도 며느리라고 우리한테 잘하려고 하니까 기특해서 다 받아주긴 하지만 어쨌든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 이거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집에 계신 형님이나 며느리 노릇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겠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진 않아. 근데 미양이가 너무 서러워하니까 너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겠더라고. 어쨌든 알겠다. 저는 어머님 얘기를 듣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본인 혼자 노예처럼 굴면서 저한테 같이 노예처럼 굴라고 하는 느낌이었죠. 하여튼 어머님께도 정확히 해명했고 형님이 이상하게 말 전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저도 더 이상은 참지만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뒤로도 저 보라고 하는 건지 자꾸 카톡 상태 메시지를 받고 올리면서 저를 저격하는 거예요. 잘난 척 작작에 역겨우니까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나 봐. 위아래도 없는 거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요. 주어를 안 쓰고 적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저한테 보라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적은 나이도 아니구만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왜 저러나 싶었죠.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동서인 형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효부 자처하면서 저한테도 효부 노릇 강요하는 형님 때문에 환장할 지경인데 그러던 와중 저는 형님의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저희 시댁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도 했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된 날은 팀 프로젝트를 끝내고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고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좀 빠지고 싶긴 했는데 부장님부터 사원들까지 모조리 다 참석하라고 해서 저도 같이 가게 되었죠. 고깃집에서 한 블럭 건너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그 근처가 다 유흥가입니다. 노래방, 술집, 고깃집, 게다가 룸살롱이나 호스트바까지도 있는 그런 유흥가요. 하여튼 그리로 다들 우르르 갔고 저는 적당히 분위기 맞추다가 눈치 봐서 나와야겠다 생각하며 팀원들과 노래방을 갔죠. 노래방에 자리 지키고 적당히 앉아있다가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잠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식 안 끝났어? 미치겠어. 장 부장님이 못 가게 막 감시해. 자기들끼리나 놀 것이지. 피곤해. 장 부장님은 아직도 그러냐? 자기 어쩌냐? 적당히 눈치 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몇 시까지 놀려는 건지. 눈치 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는 노래방 건물 앞에 서서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유흥 가다 보니 사람도 많고 거리에는 취객이나 삐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런 곳에서 보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잠깐만. 저게 누구야? 왜? 누군데? 아니야. 자기야, 일단 끊자. 너무 늦어지면 나한테 연락해. 데리러 갈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리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 거리에서 뭘 봤냐고요? 바로 짙은 화장을 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어떤 남자랑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형님이 뭐라고 따지는 듯 했고 그 남자가 형님을 달래주는 듯 했죠. 저는 그 근처 전봇대까지 다가갔고
형님과 그 남자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 내가 다른 테이블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 누님, 어떻게 그래요? 이게 제 일인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누님만 보고 싶죠. 근데 출근했는데 그게 되나요? 나 진짜 눈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다른 여자들이랑 노는 거 싫다고. 아유, 또 집착하신다. 그러면 좀 저를 지명해 주시던가요. 그래서 오늘 왔잖아. 근데 다른 테이블에서 논다고 나한테 안 온다고 했다며. 그분이 먼저 오셔서 저를 안 놔주니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진짜 주책이야. 우리 누님 섭섭하셨네. 당연하지. 케빈 보려고 일부러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정리하고 누님 있는 룸으로 갈게요. 근데 안에서 큰 소리 내고 따지면 그럼 어떡해. 영업장인데. 그건 내가 미안해. 케빈이 다른 여자랑 논다고 안 나온다고 하니까 나도 순간 열받아서. 우리 누님 나를 너무 좋아해. 물론 나도 누님 좋아하지만. 자, 기분 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안주 서비스로 좀 더 넣어줄게. 알았어. 거기 빨리 정리하고 나한테 와. 알았어요. 일단 먼저 들어가세요. 나 담배 한 대만.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대화만 들어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형님은 그 호스트바 가게로 먼저 들어갔고 그 남자는 형님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담배를 꺼내 물었죠. 그 뺀질뺀질하게 생긴 남자는 저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호스트 같았습니다. 세상에 형님이 저런 데를 출입하고 다녔구나 경악스럽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 형님이 이 밤거리에 몰래 호스트바를 오다닌다니요. 저는 이게 다 뭔가 혼란스러운데 그 남자는 담배를 피며 누군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에 대해서 뒷담을 했습니다. 아, 그 아줌마 또 왔어. 집착 장난 아니야. 아니 와가지고 갑자기 왜 다른 테이블에서 왜 다른 여자랑 놀고 있냐고 지랄하는 거야. 아니 씨, 그럼 지가 돈 싸들고 와서 나 지명해서 놀든가.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술도 제일 싼 거 시키고 맨날 부른다니까. 아이 진짜 짜증나. 적당히 놀다가 보내야겠어. 그 남자는 좀 전까진 형님에게 누님 하더니 통화할 때는 형님을 경멸하듯 얘기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발견하곤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흠칫 놀랐죠. 그런데 그 남자가 번들번들하게 웃더니 아, 여기 혹시 놀러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물 좋아요. 네? 아니요. 에이, 한번 놀러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잘생기고 몸 좋은 선수들 많아요. 저 지명해 주시면 더 좋고. 하면서 느끼한 얼굴로 윙크를 날리더니 본인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한번 놀러 오세요, 누나. 재밌게 해드릴게요. 라는데 언제 봤다고 누나거리고 저런 남자 만나려고 이 늦은 밤에 이런 곳을 찾은 형님을 떠올리면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황당하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노래방으로 돌아왔고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형님의 이중생활을 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고민이 됐지만 저는 일단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에게도요. 형님의 사생활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제가 구태여 얘기해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그 분란 속에 제가 끼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형님이 얄미운 것과는 별개로 형님 개인 사생활이기도 하고 나는 관여하지 말자, 못 본 척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보니 그 후로 형님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효부인 척, 참한 며느리인 척하고 아주버님 앞에서도 살림만 열심히 하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무려 호스트바 같은 데를 다니고 거기서 소위 지명을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남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형님의 두 얼굴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또 더불어 형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말자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또 저에게 전화해서 전날 와서 음식을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도 그러더니 왜 자꾸 그러는지 저도 짜증이 났죠. 형님, 전날 저 출근해야 돼요. 연차 쓰면 되잖아.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연차 아니야? 그러면 동서는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당일날 가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말로는 제사 음식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사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사 음식을 사서 하다니 그게 뭔 소리야. 어머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동서가 살살 꼬드긴 게 아니고?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시려면 형님 혼자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뭐라고? 말 다 했어? 보자 하니까 내가 네 손윗사람이야. 말하는 싸가지 봐.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 저더러 야라고 하셨어요? 그래, 야! 나 참, 막말로 어머님이 간단하게 하자는데 제가 어머님 말 들으면 되지 형님 말 들어야 돼요? 뭐가 어째? 너 가만 보니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야, 네가 뭔데 나를 우습게 봐. 네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다 필요 없고 전날 와. 안 오기만 해봐 어디. 하고 전화를 확 끊는데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고생을 하고 싶으면 본인 혼자 하던지요. 정작 어머님은 간소화해서 하자는데 왜 본인이 더 난리를 쳐서 고생을 만드는 건지. 저도 네 마음대로 해라 생각하며 전날 안 갔습니다.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명절 첫날에 시댁에 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보니 형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형님은 전날부터 시댁에 와서 꼭 하루 자고 간다고 했죠. 집도 가깝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본인이 꼭 자진해서 그렇게 한다더군요. 아주버님도 없이요. 하여튼 제 인사도 안 받고 저를 빤히 쳐다봤고 저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잠깐 따라오래요. 저는 일단 따라갔는데 작은 방으로 가더니 문부터 탁 닫더라고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어제 오라고 했지? 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어머님 말은 들리고 내 말은 안 들려? 라는 겁니다. 저는 형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저한테 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년이요? 형님 미치셨어요? 그래, 미쳤다. 내가 남편 눈치에 시부모 눈치까지 보는데 네 년한테까지 무시당해야 돼? 하는데 형님 눈빛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상종을 말자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는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있는 대로 흔들었죠. 눈이 돌아서는요. 제 비명소리를 듣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형님이 문을 잠궈버려서 못 들어오고 문만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섭고 저를 해코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제 머리채를 잡은 형님을 뒷다리로 확 밀어 차버렸어요. 저한테 정강이를 맞고 형님이 소리를 지르며 자빠졌고 저는 그 틈에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저희 남편 뒤로 숨었고 저희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더 오열을 하는 겁니다. 2층에 있던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서 쫓아 내려오셨죠. 그런데 좀 전까지 제 머리채 잡으면서 욕하던 형님이 시부모님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더 서럽게 울면서 제가 자기한테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발로 차서 다쳤다며 난리를 치는데 어이가 없었죠. 형님이 더 꺼이꺼이 울고 난리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서 형님을 달래는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어버버 하며 따졌죠. 형님 미치셨어요? 방금까지 문 잠그고 제 머리채 잡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동서한테 명절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차례상 신경 쓰자 그랬더니 나한테 쌍욕하면서 밀쳤잖아. 형님 작작 좀 하세요. 왜 말을 지어내세요? 어머니
동서가 저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윗사람 대접도 안 해줘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친정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한다고요. 저더러 별 볼 일 없어서 결혼까지 반대당하지 않았냐 그러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지어내는데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사이코를 직접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않고 불쌍한 척하면서 말을 지어내는데 진짜 미친 여자구나 싶었죠. 그 와중에 아주버님도 도착해서 들어왔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놀라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무슨 일이냐고 했고 형님은 동서가 나를 때리고 욕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제 인내심이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참 거짓말 잘하시네요. 능수능란하게. 어머님 아버님도 아주버님까지도 그런 식으로 잘도 속이고 사셨죠. 뭐? 내가 뭘 속여? 이것 보세요 어머니. 동서가 저런 식으로 저를 개무시하고 막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케빈이라고 했나? 형님 만나는 그 호스트바 남자요. 제 입에서 케빈이라는 말이 나오자 형님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죠. 제 말에 시부모님도 어리둥절해 하시고요. 먼빈? 얼마 전에 회식으로 사남동 갔다가 형님 봤어요. 화장 진하게 하시고 케빈 씨라는 호스트 만나러 갔죠. 형님, 정신 차리세요. 케빈 씨한테 형님은 그냥 돈 쓰는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남자한테 왜 목매시냐고요. 제가 막 쏟아내자 형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쳤어? 지금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입 안 닥쳐? 제가 직접 봤다고요. 형님이랑 케빈이랑 그 남자랑 나눈 대화. 그때 형님한테 제가 아는 척 할 걸 그랬나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남자라니. 너 남자 있어? 어머니 아니에요. 동서가 미쳤나 봐요. 아무 헛소리나 막 해요. 야, 네가 그런 데 다니겠지.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미쳤어? 나는 그런데 근처도 가본 적 없거든? 하면서 우기기를 시전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주버님이 달려와 형님 뺨을 때리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모두 다 놀랐죠. 형님은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아주버님을 쳐다보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잘한다. 그러고 다니다가 재수씨한테까지 들키고 아주 잘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버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챘었던 모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전현이 마음대로 말 지어낸 거야. 안 닥쳐? 나도 눈치채고 있었다고. 너 성민이 어학연수에 돈 더 필요하다고 나한테 돈 여러 번 타냈지? 근데 내가 어학원에 물어보니까 그런 돈 필요 없었다더만. 그리고 전에 보니까 당신이 버린 쓰레기 중에 무슨 술집 영수증이 있대? 내가 확실히 증거 잡으면 두고 보자 싶어서 여지껏 기다렸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재수씨가 다 알아챘네. 뭐? 케빈? 호스트바? 너 미쳤어? 자식 핑계대고 돈 타내서 그런 새끼한테 주고 싶디? 미친 여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큰애가 지금 남자가 있고 그 남자한테 돈까지 바쳤다는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형님이 그 남자 만나러 간 거. 둘이 하는 대화까지도요. 어머님 기함에서 형님 쳐다보고 형님은 누나를 막 굴려대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형님이 놀라서 어머님을 부축했는데 어머님이 화가 나서 형님을 떠밀어 버리더라고요. 형님도 나가 떨어진 채 어머님의 행동에 충격받은 얼굴이고요.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성민이 어학연수 핑계대고 애비한테 돈 타내서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돈까지 줬어? 그게 아니라... 아유, 말세다 말세. 미친 거지.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등신인 줄 알아? 진작에 눈치챘어. 내가 언제 제대로 현장 잡을까 벼르고 있었다고.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아주버님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자 형님은 하늘이라도 무너진 얼굴로 아주버님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이혼해? 그딴 짓 하고 다녔을 땐 이혼도 생각하고 버린 짓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바쁘고 나한테 무심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외롭고 어디 정 붙일 때가 필요했어. 여기저기 눈치 보고 무시당하는 거 너무 지겨워서 나도 풀 때가 필요했다고. 누가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도 나 무시했잖아. 친정도 못 살고 당신이랑 수준 차이 난다고 결혼도 반대하고 나 무시했잖아 하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저도 겪어서 느꼈지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처음에는 형님을 반대했을지언정 결혼 후에도 형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러실 분들은 아닙니다. 그저 형님이 본인 스스로 을을 자처해서 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했던 거죠.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굽신거렸으면서 이제 와서 무시당했고 힘들었다며 저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너 말 아주 웃기게 한다. 무시해? 누가 널 무시해? 그래, 처음 결혼할 땐 너 솔직히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었어. 결혼 반대한 것도 맞아. 근데 결혼하고 막상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턴 너 가족으로 인정했고 잘 지내려 했다. 근데 누가 누굴 무시해? 네가 먼저 나서서 우리한테 입안에 혀처럼 군 거지 누가 강요라도 했느냐고. 어머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제가 얼마나 잘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에게 얼마나 잘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강요했느냐고. 네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너 무시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니? 그리고 너 애비 놔두고 바람핀 것까지 우리 핑계를 대는 거야? 이유가 뭐든 네가 바람핀 건 맞잖아. 어머님도 진심으로 실망하고 노여우신 표정이었습니다. 형님도 더는 말 못하고 입만 실룩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그냥 나가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안 보고 싶으니 그냥 나가라고 했죠. 아주버님도 신발 신으면서 형님더러 나오라고 했고요. 형님은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지만 이미 어머님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다 마음이 돌아섰더라고요. 아들 어학 연수비랍시고 틈틈이 돈탄에서 호스트바 다니고 바람피고 다녔는데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나요? 아주버님은 참다 못해 먼저 나가버렸고 형님도 결국 울면서 쫓아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이 저희 보고도 그냥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신 듯 했죠. 그래서 명절은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파토가 났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걸 터트린 게 내가 잘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뻔뻔하게 말 지어내고 저를 몰아가는 형님을 저도 더 이상 참아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혼 안 된다고 매달렸다지만 아주버님은 소송까지 불사하며 단호하게 나왔죠. 아주버님은 형님의 외도를 유책 사유로 주장했고 형님은 자기가 얼마나 가정과 시부모님께 헌신했는지 구구절절 답변서를 몇 장이나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형님이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한 건 맞습니다. 그건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진심이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을 반대했던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만큼 피해의식도 강했던 것 같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도 엄청 컸어요. 형님은 본인이 큰 노력과 희생을 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형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신상도 선물도 김장이나 제사 음식도 받는 사람 입장이나 진심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본인이 주는 것에만 급급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스스로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며 남편까지 자기를 무시해서 너무 외로워서 바람을 폈다지만 그건 다 핑계일 뿐이죠. 잘못은 잘못이고 또 그 책임 역시 형님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이혼 확정 전날 어머니께 전화해서
자기가 없으면 동서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것 같느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 그랬다더군요. 본인이 없으면 시부모님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요. 시부모님은 너무 잘 지내십니다. 각자 모임이며 친구분들 만나느라 바쁘고 취미활동도 하시고요. 어머님 하시는 말이 어쩔 때는 그냥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데 형님이 자꾸 집에 찾아오고 어디 가자고 해서 어머님도 피곤할 때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 눈치 보고 형님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난리통에 아주버님네는 이혼을 했습니다. 본인만의 며느리 노릇을 저에게도 지독스럽게 강요했던 형님. 앞으로라도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버리고 살아가셨으면 하네요. 그래야 본인이 더 행복하고 편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